안녕하세요. 사슴과 달 한의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한의학의 고서인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율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율무의 생화학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 중에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과 밀가루와 그 성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100g당 포함된 성분 양입니다. 우선 단백질을 보면 제일 높죠. 무려 100g 중 15.4g이 단백질입니다. 곡식 중에서는 고단백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단백질의 양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무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질이 우수해 체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아미노산 중 이소류신, 류신, 발린, 알라닌 등의 함량이 많고 특히 류신은 100g당 2013mg이 들어있고 글루탐산은 100g당 3249mg이 들어있어서 다른 기타 아미노산 성분보다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류신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근육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육 합성에 신호 전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 발달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근육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신 말고도 이소류신, 발린도 근육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주요 식품별 류신, 이소류신, 발린의 함량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검정콩, 닭고기 가슴살, 고등어, 돼지고기 목살, 소고기 등심과 같은 고단백 식품에 전혀 밀리지 않는 함량을 보여줍니다. 칼로리를 또 비교를 해보면 374칼로리로 쌀보다는 약간 높고 밀가루보다는 약간 낮은 그 정도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쌀과 밀가루와 비슷한 정도로 그렇게 낮지는 않은 수치인데요. 이와 같이 아미노산 대사를 통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고단백, 고칼로리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비만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율무에는 다른 곡식보다는 식이섬유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곡식의 칼로리가 높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곡식에는 그 탄수화물을 전분 형태로 에너지를 잘 저장해 두고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섭취를 했을 때 충분한 열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식으로 먹는 곡식들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식이섬유도 포함되어 있고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밥을 먹어둬야 속이 든든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율무는 칼로리도 높고 대사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그런 식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율무를 주식으로 먹지 않게 된 이유는 아마도 식이섬유 함유량이 높아서 흡수율이 좀 떨어지고 쌀이나 밀가루보다는 좀 단맛이 적게 나면서 식감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타민을 보면 비타민 B1, B2는 밀가루가 조금 더 높고 니아신 함량은 율무가 제일 높네요. 전반적으로 비타민 B 계열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E도 쌀과 밀가루보다 압도적으로 높네요. 식이섬유도 높고요.
비타민 B1은 신경계와 정신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당질 대사를 활성화시켜 준다고 하는데요. 니아신 또한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물질로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아연, 엽산, 철분, 칼륨, 칼슘이 높네요. 당질은 적고 지질은 높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좀 적네요. 칼륨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요. 칼륨은 부종을 유발하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촉매제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성분이 되겠네요. 율무에서 주목해야 될 성분이 또 있는데요. 바로 코익세놀라이드입니다. 이 성분이 바로 항산화, 항염, 중추신경계 진정, 면역 증강, 진통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율무가 부종에 좋은 것도 바로 이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은 또한 현미 못지않게 암세포를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율무의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성분들이 혈당 강화 작용, 체중 증가 억제, 콜레스테롤 감소, 항산화 효과 등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율무의 성분을 통해 효과를 정리를 해보면 필수 아미노산을 통해서 아미노산 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비타민을 통해서 당질 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에너지 대사도 활성화시켜주게 되었죠. 결국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칼륨과 코익세놀라이드가 부종을 빼주는 작용을 하고 항염, 항산화, 항암 등의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또 식이섬유 비율이 다른 곡식보다 높기 때문에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율무에 대한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항암 효과에 관한 논문입니다. 두 번째는 위암 예방에 관한 논문이고요. 세 번째는 고콜레스테롤 쥐에게 투여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미생물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류머티스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 당뇨,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 간 기능 강화도 시켜준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율무의 효능에 관한 논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황련 베르베린이나 강황 커큐민에 비하면은 연구가 조금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많이 있는데 그 논문의 깊이가 약간은 부족합니다. 특히 동물 실험이나 화학 실험이 많고 사람에게 직접 임상 실험을 한 그런 논문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곡식보다는 율무가 식탁에 올라가는 경우가 적고 그리고 건강식품이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해서 약으로 개발하는 것도 좀 덜 활용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율무의 효능이 적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한의학에서는 오히려 율무를 굉장히 많은 곳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화기 쪽으로 율무의 효능을 정리를 해보면 위장의 염증을 없애주고 또 노폐물도 제거해주고 위궤양, 위암 이런 것의 그 발전을 억제해줍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에도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특히 대사가 잘 안 되시는 분, 과식이나 폭식 등으로 위장에 노폐물들이 쌓이신 분들에게는 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비만도 억제하면서 소화기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무의 효능에 관해서 저번 영상의 한의학적인 분석에서부터 이번 영상 생화학적인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율무 먹는 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